2023년 타임전 1 페이퍼 1의 마지막 미적분 벡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한 번씩 정리를 했고요. 자, 추가적인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과 직선의 방정식 개념은 좀 일치한다.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나타낸 게 등속도 운동이 되고요. 자,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찾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벡터라는 것을 A 벡터 플러스 람다 B 벡터. 자, 이 식에 대해서 R 벡터라는 것을 A 벡터 플러스 T의 B 벡터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라는 부분을 T라고 바꿨고요. 바꾼 이유는 이 T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좀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벡터가 우리는 방향 벡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B 벡터는 속도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일정한 속도가 되는 것이죠. 자, 서로 같은 어떤 시계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서로 왔다 갔다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우선 이 t라는 부분에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했을 때 내용을 같이 한번 자, 간단한 숫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 벡터라 보고요. A 벡터를 간단한 1과 0과 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에 대해서 B 벡터도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1과 1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최초의 위치에 대해서 t 시간이 흘렀을 때 111을 속도를 갖는 어떤 등소를 갖는 자,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자, 최초의 위치가 101입니다. 자, t가 0이라면 그 위치, 최초 위치 101이 되고요. 자, t가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101에 대해서 자, t가 1이었기 때문에 111입니다. 자, 따라서 2와 1과 2가 되겠죠. 1초 후에는 2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t가 2초 후에는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그럼 최초의 위치 101에 대해서 t가 2이기 때문에 2에 대해서 112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2가 되니까 1 더하기 2가 되어서 3, 그 다음에 2가 되고요. 마찬가지 1 더하기 2가 3이다. 자, 그러면 2초 후에는 3과 2와 3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1초 후에는 이만큼의 이동, 최초의 위치에 대해서 1초 후에 움직인 위치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 자, 또 1초 후에 움직인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위치에 대해서 2초 후의 위치가 되는 거겠죠. 자, 이 길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길이는 이 속도 벡터에 해당되는 크기 루트 1제곱, 1제곱, 1제곱해서 루트 3이 되는 자, 1초 후에는 루트 3, 또 1초 후에는 루트 3, 자, 최초의 위치에 대해서 2초 후에는 2 루트 3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길이만큼의 이동했을 때의 그 좌표를 찾아낼 수 있다. 자, 이 크기가 루트 3이고요. t가 2라면은 최초의 위치에 대해서 2 루트 3 길이만큼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더라. 자, 이게 하나의 개념이고 그대로 이 개념을 자, t라는 부분을 시간으로 보지 말고 원래대로 람다 그다음에 b 벡터를 자, 원래 방향 벡터로 봐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이 직선의 개념에서 확장된 게 속도의 개념으로 간 것이다. 자,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속도의 개념에서 다시 직선의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L2 위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2t, 8,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직선 L1과 L2가 P라는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이 P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 60도다. 자, 이 각이 60도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직선 L1의 자, 방향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110이고요. 그 다음 PA 벡터가 2t0 3 플러스 t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직선 L1의 방향 벡터죠. D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D 벡터를 110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A 벡터가 2t0 그리고 3 플러스 t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t가 루트
10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8이 됨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들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60도라는 조건, 그 다음에 두 벡터를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 L1과 L2가 만나는 각이 60도라는 말은 자, D 벡터와 PA 벡터가 되겠죠. 이 두 벡터가 자, 이루는 각이 60도이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벡터와 PA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자, 우선 D 벡터는 1, 1, 0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PA 벡터 2t 그리고 0 그리고 3 플러스 t가 되는데 자, x 성분끼리 곱하겠습니다. 2t가 되고요. y 성분끼리 곱해주면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떨어지고요. 자, z 성분도 0 곱하기 3 플러스 t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구할 내적의 결과치는 2t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내적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내적 B라는 것을 A의 크기, B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다. 자, 각각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D 벡터의 크기는 1제곱, 1제곱에 0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첫 번째 루트 2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벡터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t 제곱에 0 제곱에 자, 3 플러스 t 제곱으로 가주면 되고요. 자,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4t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0입니다. 그 다음에 9 플러스 6t의 t 제곱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어서 쓰겠습니다. 루트 2에 대해서 루트 4t 제곱에 t 제곱이니까 5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t 플러스 9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과정이 두 벡터의 곱을 구했고요. 자, 크기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세타가 60이니까 코사인 60으로 잡아주면 자, 또 다른 방법에 자, 이 방법의 내적을 구해준 것이고요. 처음에 구한 성분에 대한 내적의 자, 결과치 2t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 한 번에 쓰겠습니다. 루트 전체를 묶어주면 2배의 5t제곱 6t 플러스 9가 떨어지고요. 자,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고 그게 2t가 되더라. 자,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로 풀어주면 2 곱하기 5니까 10t제곱 26 12t 29 18 자, 그리고 2분의 1을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4t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4t라는 게 이런 모양, 자, 똑같은 모양의 자, 꼴을 우리가 찾아줬습니다. 자, A번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어서 B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의 값을 구하라. 자, 이 a에서 구한 식을 그대로 자,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양변 제곱,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양변 제곱했고요. 4t 제곱이면 16t의 제곱입니다. 자, 루트 없애주겠습니다. 루트하고 제곱 없애주면 10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8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16t하고 16t 제곱이랑 10t 제곱 빼주면 6t 제곱이고 마이너스 12t 그리고 마이너스 18 그것이 0이다. 자, 6으로 나누겠습니다. t제곱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따라서 인수분해까지 잡아준다면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자, 우리가 구할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우리가 첫 문제 조건에서 t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t는 3이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의 값은 3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점 A에서 L1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자, A에서 L1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수선 거리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각이 60도라는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각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할 거리를 x라고 하고요. 이 AP의 길이를 구해주면 자, sin 60이라는 것은 AP분의 x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x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의 길이라는 것은 이 PA 벡터에 있어서 PA 벡터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PA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3일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6과 0과 또 3을 놓겠습니다.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그 크기라는 것은 6제곱, 0제곱, 6제곱이 되고요. 자, 36, 32가 됩니다. 따라서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의 길이가 6루트 2가 됐고요. 6루트 2분의 x가 사인 60.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x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에 대해서 곱하기 6루트 2가 되고요. 자, 약분하겠습니다. 3루트 6이 우리가 구할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길이는 3루트 6이다 구해줬고요. 자, t가 3이란 것과 거리 3루트 6을 좀 미리 적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평면 파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평면 파이는 L1과 L2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때 이 파이의 법선 벡터를 구해달라. 자, L1, L2입니다. AP가 주어져 있고요. 자, L1 그리고 L2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이 P였고 여기 A라는 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L1과 L2를 모두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해달라.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직선 L2, 직선 L1의 모두 수직이다. 두 직선의 수직이다.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법선 벡터다. 이 내용이죠. 자, 두 벡터의 외적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L1과 L2에 대한 외적. 자, L1 대신에 우리가 마찬가지 방향 벡터 D1을 이용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 L2 대신에 PA 벡터 ET0 3 플러스 T입니다. 자, ET. 자, T가 3이었기 때문에 606을 대입하겠습니다. 606이 되겠죠. 자, 물론 D 벡터가 110이니까 자, D 벡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10과 그리고 606에 대한 외적의 값이 우리가 구할 법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외적을 하겠습니다. 110이고요. 606입니다. 자, 우선 x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x 부분을 없애주고요. 대각선을 곱하겠습니다. 6 빼기 0입니다. 6 빼기 0이니까 그대로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 성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y 부분을 없애주고 6 곱하기 1 곱하기 6이죠. 6 빼기 0입니다. 자, 6이 되는데 항상 y 성분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z 성분은 이 뒷부분의 값을 우리가 없애주고요. 대각선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0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이 m 벡터,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6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이 떨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숫자로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똑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숫자 가지 말고 간단한 숫자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m 벡터라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파이 위에 직원뿔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 A, 밑면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자, 밑면은 원이고요. 그 원의 중심이 자, A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 그 원은 직선 L1에 서로 접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본다면 중심이 A면서 L1에 접한다. 수선을 긋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된다면 자, 이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구한 반지름 3루트 6의 길이랑 같습니다. 점 A에서 직선 L1까지 거리 3루트 6이랑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뿔의 높이까지도 구해낼 수 있는데요. 자, 원뿔의 높이는 크게 위쪽에도 주어질 수 있지만 아래쪽에도 주어질 수 있다. 자, 크게 두 가지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미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원뿔에서 높이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의 부피가 90파이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90파이 루트 3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높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가 되고요. 그 값이 90파이의 루트 3이 떨어집니다. 우선 파이를 좀 없애고 가겠습니다. 3분의 1의 r 제곱 h가 90 루트 3인데 그 반지름 r, 밑면의 반지름 r이 3 루트 6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3분의 1의 3 루트 6 제곱의 h가 되고 그게 90의 루트 3이다.
자, 제곱을 해주게 되면 9, 6, 54. 3분의 1에 54의 h가 되고 90 루트 3이 되겠죠. 약분하겠습니다. 18. 자, 18h가 90 루트 3이고요. 양변을 18로 나누겠습니다. 18로 나누게 되면 5가 되죠. 5 루트 3이 떨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높이가 5 루트 3이다.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이용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맨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자, 이 원뿔의 꼭지점, 가능한 두 개의 원뿔의 꼭지점을 찾아라. 자, 꼭지점의 위치를 찾아라. 그 말은 꼭지점의 좌표. 자, 원뿔의 꼭지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좌표를 찾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은 자, L1과 L2를 직선 L1과 L2를 포함하고 있다. 자, L1이 밑면의 반지름과 접한다. 그래서 수선을 먼저 그었고요. 자, 이 수선에 대해서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이게 반지름 5, 반지름 3루트 6이었죠. 3루트 6이 됐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개의 어떤 각뿔의 원뿔이죠. 원뿔의 꼭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자,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전에 이 12호 문제 시작할 때 개념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 A에서 이 꼭지점까지 자,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물론 아래쪽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을 L3라고 했을 때 L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를 지나고요. 점 A라는 것은 2t, 8,3인데 t가 3이었기 때문에 6,8,3을 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방향 벡터. 이 직선 L3의 방향 벡터는 평면의 법선 벡터랑 같다. 자, 그래서 평면의 법선 벡터를 미리 좀 전에 구해줬었죠.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그대로 자,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직선, L3의 직선이라는 것을 벡터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8과 3을 지나고 람다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우리가 h가 5 루트 3이라는 걸 구했는데요. a에서 5 루트 3까지 거리가 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람다의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5 루트 3이 되는 부분의 위치를 찾아주면 된다. 자, 우선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떨어지고요. 자, 결국 이 길이가 크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람다가 5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위쪽, 아래쪽,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R 벡터라는 것을 6과 8과 3에 대해서 5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또 다른 부분 6과 8과 3에 대해서 마이너스 5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의 좌표를 찾아주면 위쪽의 것 하나, 아래쪽의 것 하나 이렇게 자, 결과치를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6과 5를 더해주면 11이 되고요. 8과 마이너스 5가 되죠. 3이 됩니다. 자, 3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떨어집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11,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6 빼기 5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고요. 8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마지막 3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8이 되더라. 자, 그래서 두 개의 꼭지점의 좌표까지 찾아줬습니다. 자, 1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